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지금 오세요. 김어준이라고 하려고 했죠. 아니 왜냐면 빈정상했어. 지금 스튜디오 너무 추워요. 추워요? 네. 제가 5시부터 7시까지 방송을 하고 그렇죠.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7시 6분부터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이 특별히 부탁을 했대요. 6시 30분부터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달라. 스튜디오가 너무 덥다. 본인 방송 시간이 아닌데도 그 전부터 그 앞 시간을 네,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 된다. 당신이 몸에 열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전 이해해요. 이해하시는군요. 네. 전 그래서 지금 이 날 되게 더워졌잖아요. 근데 무릎 담요에 뜨거운 차에 그래도 목이 자꾸 갈라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성취율에서 너무 밀려서. 네, 그게 파워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는 가지만 네. 저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도 추워요. 그럼 아니요, 끄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방송을 또 진행을 해볼 텐데 요즘 미국발 뉴스들이 좀 무서워요. 무섭죠. 네, 아니 뭐 인권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미국이 항상 꺼내드는 카드가 인권 카드였는데 네. 지금 흑인에 대한 그 살인이죠 결국에는. 살인이요. 어찌 보면 살인이죠. 미국에서도 살인이라고 인정했어요. 네,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인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있고 그 안에서 비롯되는 뭐 이렇게 갈등도 그렇지만 일단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그 언행이 굉장히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게 네. 편견 덩어리더라고요. 네. 일단 뭐 사건의 개요는 많이들 네. 아실 것 같아요. 예.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름의 흑인이 과잉 진압,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이 목 부분을 무릎으로 찍어 눌렀죠. 누르면서 예. 8분 이상을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숨이 막히면서 결국 사망했죠. 근데 사망한 정신을 잃은 뒤로도 계속 찍어 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이유로도 뭐 어떤 변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고 반항할 수도 있죠. 그럼 진압하면서 뭐 무력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는 사람을 계속 2분 이상을 짓누르고 있는 거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 미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시위 첫날까지는 그래도 평화 시위였어요. 네. 그리고 경찰이 그 이후로 이걸 이제 과잉 진압을 그러니까 해산 시도를 한 것이죠. 근데 왜 해산 시도를 할까요? 그냥 평화 행진은 놔두면 되는데 네. 그걸 왜 해산 시도를 해? 그러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된 건데 지금은 결국은 사실 제가 오늘 녹음하는 이 기준 오늘 화요일인데 네. 방송이 제가 되게 많았어요. 예. 미국 그거 관련해서. 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가 5번째 방송이고 지금 예. 6번째가 다섯 번째다. 예, 예. 근데 그 중에 한 군데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결을 했어요. 현지에 있는 언론인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지금 시위대하고 약탈자하고는 분명히 다른 다르다. 그룹이다. 네네. 그룹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과잉 진압, 네. 거기에 대한 항의, 근데 그걸 해산 시도, 그리고 거기에 시위대의 반발, 그 다음에 그러다 이 무력 충돌. 어느 순간에가 약탈자들이 유리창 깨고 뭐 상점 털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 트럼프가 약탈을 하면 총도 쏠 수 있다. 그러면서 극좌 이 사람들이 배후에 있다. 네, 안티파 이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전복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 일부 극좌 무슨 뭐 또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 과정이 저는 네. 그 미국의 지금 그 공권력이란 공권력이고 권력이 쓴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고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실까요? 지금 구도를 딱 보면은 네.
공권력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폭도들을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며칠 지났더니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는 갑자기 폭도에 대해서 이제 군 그 병력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진압을 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잖아요. 처음에 그 이슈는 어디로 가고? 본래 이슈, 그러니까 어떤 인종 차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의하고 잘못된 네. 것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였는데 네. 행진이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과잉 진압이 들어가고 해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생기고 네. 결국 그렇게 되면서 반발은 더 커지고 무력 충돌이 생기는 와중에 또 다른 무리인 약탈자 그룹이 들어오는 이 상황이 되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되는 이 그렇죠. 과정의 이 시나리오 자체가 네. 아 그러니까 프레임이 어느 순간인가 변해버렸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 루트로 이 취재를 해봐도 네. 시위대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도라고 우리 흔히 하는 그러니까는 약탈하는 사람, 네네. 유리창 깨고 이제 상점 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네.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어허. 따로 별도로 취재를 해봐도 네. 그리고 이제 시위대 안에는 흑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저널리스트 그분 그러더니 백인이 더 많다 그러대. 네. 글쎄 뭐 심지어 경찰도 다 같이 네. 이건 지금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해서 뭐 무릎 꿇는 그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의견을 어찌 보면 지금 트럼프와는 결이 다른 의견을 막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미국의 모습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교롭게 네. 미국은 지금 스페이스 X 네. 그 앨런 머스크의 우주 정거장으로 유인 상업 비행기가 날아갔잖아요. 그리고서는 이게 지금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했고 성공했고 거기서 이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4달까지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할 거라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지구 귀환까지 이제 무사하게 끝나면은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우리가 우주 할 여행할 수 수 있는. 있다는 그런 시대를 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약이 하나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 거죠. 네. 그 시기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구경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동시에 그 시기에 또 이런 그 똑같은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그 스페이스 X와 말콤 X 이게 이제 현재 그 미국의 두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말콤 X라 하면 말콤 X. 흑인 운동을 했던. 그렇죠. 네. 과거에 그러니까 말콤 X가 이제 흑인 운동, 근데 흑인 운동이 얼마큼 그 정당성을 갖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논란거리가 좀 있죠. 이 네. 사람은 흑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까지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어쨌든 간에 흑인 차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흑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 왜 흑인 우월주의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느라고 나오는 거라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그렇죠. 논리로서.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바꿨죠. 그런 생각은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고 어쨌든 인권 이쪽으로 다시 돌아섰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말콤 X로 상징되는 그 미국의 흑인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명과 암, 미 한꺼번에 지금. 스페이스 X, 말콤 X. 아하. 그게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시는 와중에 이게 어느 정도 큰 시나리오 프레임 안에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트럼프가 급좌 뭐 안티파라는 언급을 하는 것도 네. 지금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좀 계산한 그런 언행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그 전략은 네. 그 미국의 현재의 선거 제도하고 이제 깊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현재 그 대선 우리 그러고 보니까 예. 미국 대선 이야기 하다 말았어요. 한다라고 하고서는 하다 말았어요, 진짜. 짜잔하고 이제 몇 회에 걸쳐서 한다 그랬다가 네. 왜 코로나 안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그냥 거기 경선 자체가 다 못하게 됐으니까. 미국 경선 그리고 지금 모든 이슈가 다 그때 맞아요, 주위로 맞아요. 이제 코로나로 하면서 네.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 대응하다 보니까 한국이 저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 진짜. 미국 대선 우리 막 모자까지 맞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네. 미국을 이제 뭐 좀 진짜 우스워 보이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안타깝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네. 됐어요. 예. 쯧쯧하면서 쳐다보는 상황이 와버렸는데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네, 그죠? 네. 우리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11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선거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어서 네. 나온 정치적인 선택이다라고까지 네.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그런 해석을 조금만 더 보태주세요. 이 중국 때리기 한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 과거 2016년도를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때도 선거를 위해서 어딘가를 때렸어요. 어디였죠? 멕시코. 멕시코 장벽 세우고. 그렇죠. 장벽 세운다 그러고 멕시코 니들 때문에 우리가 그 멕시코는 가만히 남의 나라 선거에 멍하게 있다가 한 대 얻어맞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의 잔치 구경하는데 갑자기 따기가 날아오는 그런 꼴이었는데 네. 그때는 멕시코, 지금은 멕시코 또 하면 당연히 안 통하죠.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항상 터졌겠다. 그렇죠. 뭐 우한에서 왔단다. 뭐 그래서 이러니까. 중국의 침략이니 뭐 이거는 진주만보다 더하니 네. 9.11보다 더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타겟이 이제 중국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우리 중국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 제가 이제 환원주의 얘기 가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좀 무리하게 혹은 그 부당하게 뭘 네. 때린다. 그럼 중국이 선이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로 하고 예. 중국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두 나라의 관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해나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은 이제 다시 피해자가 된 거예요.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그렇다고 중국이 그러면 선이 되는 그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 소신대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오늘 주제는 아니고 네. 뭐냐면은 피해자가 선은 아니에요. 반드시. 네, 저도 동의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우리가 자꾸 근데 거기에 지금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복권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것이지. 근데 선과 악으로 나눴을 때 그렇죠. 피해자가 항상 선인 건 아니라는 그건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가 정의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유 그거 말자 하고 마는데 분명한 그런 건 있다는 것이죠. 네네네. 아무튼 지금 이 문제도 여기 똑같은 거예요. 예. 중국이 피해자 맞아요. 그럼 중국이 선이냐? 그런 중국이 건 또 다른 얘기죠. 정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때리기 여기 그러니까 이게 좀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집토끼, 그러니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 찍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 맞는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조금만 어디서 뽑아오면 될 것 같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흑인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8%밖에 안 됐어요. 네. 흑인 중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흑인 중에 조금만 넘어오면 예. 그러면 되겠다. 집토끼만 잘 가지고. 미국 선거 제도가 공화당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죠. 인구 수로 따졌을 때는 이제 민주당의 표가 많이 가도 네. 지금 스테이트 주별로 나눴을 때 승패를 나누니까 공화당에 유리한 공화당에 항상 좋은 표를 주는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표가 더 많이 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 인단으로 뽑았을 때는 결국 공화당이 항상 유리하다는 이런 거죠. 여러 번 그런 경우 있죠. 힐러리 클린턴도 그래서 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선거 제도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그 강력한 집토끼, 강력한 지지 세력 이 사람들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된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 비유에 맞춰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좋아하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극좌 세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게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흑인 한 명이 백인 경찰 한 명에게 짓눌려 가지고 사망을 했다. 이거 누가 봐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싹 돌려 가지고 극좌 세력의 난동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지지 세력들은 좋아하죠. 거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기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을 확 피기는.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으로 항상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을 해왔던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분명히 우리 미국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기시감이 자꾸 느껴져가지고 이미 이런 선거 전략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뭐 흔히 보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정말 저희와 같은 매체에서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적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그 프레임을 가지고 어떠한 사안별로 다 계속해서 공격을 해나가는 거 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보고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 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험한 말이고 네. 정말 가슴 아픈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망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게 네. 우리 정치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똑같았죠. 예. 그렇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그 전 세계의 동향, 음. 그다음에 흐름, 그다음에 정치 이런 것들도 본다든가, 그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하고 너무 닮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 반복이 되는. 네.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패턴은 다 똑같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의 그 우익 세력들의 이제 전략 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굉장히 뭐 무력 충돌 이야기 나오고 이럴 때 또 저희가 5.18이 지나고 나서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올해 또 공개가 된 기록들 통해서 바라보는 80년 광주의 5.18 사태 상황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반추해 볼 때 저는 좀 그게 좀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자, 이 맞습니다.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것이 좀 같이 공론화되고 좀 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졌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모습이 지금 어찌 보면 지도자 한 명이 네. 진짜 점입가경으로 힘들게 끌고 가네요. 지금 미국이 참 위기인데 네. 하필 대통령이 트럼프야. 아우, 다른 대통령이었어도 오바마였으면.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저 힘들었지 않겠어요? 좀 저 코로나19에다가 등등 하는데 근데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 그 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그 11월까지 지금이 6월 초죠. 네. 6, 7, 8, 9, 10 5개월 만 5개월 남았네요. 네. 저 미국 대선이 네. 이 기간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 탄핵감이라고 봐요. 탄핵은 못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니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너무 혼란해지나? 5개월 남기고 탄핵을 왜 하겠어? 그쪽에서 선거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구나. 현실적으로 공화당이 표가 네. 그렇게까지 탄핵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상원 같은 경우에 뒤집을 수가 없죠. 근데 각 주지사들이 정말 반발하면서 대통령 너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발언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저렇게도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리 예측한다는 건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럭비공 같이 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국이 큰 흐름이 이 페더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건국할 때 당시 그때는 그 지금처럼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고 아니죠. 예. 각 주별로 그렇죠. 주별로 자치성이 더 있는 네네.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그랬는데 다만 이제 연방 정부가 그 가운데 하나 느슨하게 있다 이런 정도였는데 점점 조금씩 이제 연방 정부의 힘이 세지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진짜 이 연방 정부의 힘이 이제 강력해진 현재의 국가가 된 건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을 해줄지도 몰라요. 가끔 가다가 긍정적인 역할 그런 거 있어요. 아하, 네. 우리가 왜 똑바로 안 가고 왜 거꾸로 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네. 역할을 해주는 경우인데 네. 저는 트럼프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저는 그 전 세계에서 꼭 있어서는 안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갑자기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서울대학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것처럼 네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그리고 그 연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다극화된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어떤 그 국가 경계선 이렇게 딱 묶음 하나가 한 국가고 국가 대 국가 이렇게가 아니고 네. 이거는 먼 나라에 예. 뭐 오지 않을 수도 예. 있는 그 미일의 말 네. 그대로 오지 않은 세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연방 정부와도 그 외교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캘리포니아 정부와도 그렇죠, 그렇죠. 그 외교 관계를 한다던가 이런 네.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 다극화되고 이런 세계가 저는 그 더 앞선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그러한 세계를 지금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정말 되게 못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게끔 그렇죠. 연방주의에서 조금은 해체될 수 그렇죠. 있게끔. 지금 이제 주지사들이 도대체 연방 정부를 못 믿겠다. 네네. 브라질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연방주의 지금 현재 국가들이 그 위기를 맞으면서 그 대통령 이상한 사람 둘을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그 남미 북미 하나씩 그러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도 똑같아요. 네. 도대체 대통령 못 믿겠다 그러고 주지사들이 알아서 우리끼리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미국이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미국의 초기의 그 건국 정신 그 네, 당시 네.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살짝 보인다. 네,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역할을 그러니까요. 한 가지 찾아보자면 네. 그런 역할을 찾아볼 수 있겠다. 과거 이제 북한 문제에서도 하나 긍정적인 역할을 한번 그렇죠. 할 뻔했었잖아요. 뻔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미국은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세계 제1의 경찰 국가였고 네. 패권 국가였었는데 지금 그런 균열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이걸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나 싶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균열조차도 어찌 보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는 그렇죠.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짐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영국의 과거의 그 민주주의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도 어떤 그 선지적 그러니까 예지를 가진 어떤 선구자 뭐 이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왕이 게을러 가지고 된 게 그쵸, 미국의 그쵸. 영국의 네. 저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제 예측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 같은 거 하는 게 싫어해요. 네. 근데 그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변화 중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있다는 거죠. 물론 이번 11월달에 이제 그 뭐 떨어지면 끝이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해주고 떨어지면 그렇게 좀 다른 방향성까지 제시해주고 떨어지면 그렇죠. 고맙죠. 그렇죠. 예. 뭐 떨어지는 거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이러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사실 우리가 2016년도에 하도 어이없는 그런. 맞아요. 근데 저는 글쎄요. 근데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더 우세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판단이었지 그게 맞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6번을 던져서 6번을 다 6이 나온다고 내가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진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운이 좋은 거지 저는. 합리적인 판단은 6번 던지면 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게 과학과 점쟁이하고 차이예요. 네. 과학자는 과학을 해야지 점을 치면 안 돼요. 네. 아무튼 뭐 얘기다 말았어요? 제가 또 갑자기 방분했어요. 뭐 얘기다 그러니까 말았어요? 예견해 보기에 트럼프가 지금 우리는 질 것처럼 예. 생각을 했지만 그게 만약에 과거에 2016년도 선거 때에는 그 트럼프 후보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 두 사람 다 비호감이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나마 누가 덜 싫지? 이거 갖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선거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당시는 그런 좀 비합리적인 그런 요소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그 호감 비호감이 더 컸어요. 네. 트럼프의 비호감 호감 비호감이 더 컸어요. 네. 그런 두 사람이 붙은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감이 더 커요. 네. 비호감도 있지만 네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이 더 커요. 더 그래서 커지고 있죠. 과거보다 선거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은 있다는 것. 다만 미국의 그 선거 제도가 네. 공화당이 유리하게 민주당이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있다. 이 모든 변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결과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보건데 나는 내 감으로 이걸 찍어. 난 이런 건 안 해요.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이야기 좀 다뤄봤는데요. 일단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자유롭지 아직도 못하잖아요. 자유로운 상황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화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졌으면 하지 지금처럼 이상한 프레임 속에서 이상하게 무서운 그런 모습이 외신을 통해서 자꾸 들어오는 건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